안녕하십니까, 축구형님.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유인춘 장관에 의하면은 이 명백하게 행정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으니 거의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갔어요. 문체부 이제 감사가 발표된 걸 가정하에 거의 분위기는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공모의 제절차를 다시 밟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다시 뽑는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과거에 뭐 르나르, 뭐 제시마 씨, 지금 뭐 최근에 올랐던 포엣, 바그너, 홍명보 5명에 다시 한번 추려서 정량, 정성적인 어떤 평가표를 다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복잡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어요. 이미 뭐 그동안에 3달, 2달, 뭐 1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뭐 축구 철학이 바뀌었을 리도 없고 이미 다 면담은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물론 다른 감독으로 간 사람은 이제 제외를 시키고 지금 아직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놓고 점수를 다시 매겨서 평가를 다시 한다. 그래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되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한편은 그냥 홍 감독을 한 사람만 놓고 아니면 또 복수. 왜냐면 채용이라는 과정은 한 사람만 넣으면은 이거는 채용 시작될 수도 없는 어떤 조건 불합치? 뭐 이런 게 단수면은 채용의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공정한 이 채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복수가 반드시 성립이 돼야지 채용 절차는 시작된단 말이죠. 모든 온 국민이 아는 그런 것.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사람만 놓고 홍 감독만 놓고 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그냥 얼핏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지금 월드컵 예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그리고 내년 봄까지 뭐 3경기, 4경기 계속 이어지니까 한 달에 뭐 한두 경기씩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감독 없이 또는 기존의 홍 감독을 그냥 둔 채로 진행을 하면서 감독을 또 선발 과정을 다시 거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뭐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몰라도 아무튼 행정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작을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전력강화위원회가 다시 꾸려져야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다가 추가로 2명, 3명 더 해가지고 7명 최소 숫자를 맞춰갖고 7명을 다시 모아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고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 정도에 거쳐서 최종 오케이가 되겠죠. 선발이 되고 발표가 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겠죠. 나도 그 부분을 막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고 유인춘 장관이 일단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문체부에서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의 사선을 막는 거는 나는 정당성도 있고 맞다고 생각해. 무조건 막아야지 뭐 했는데 홍 감독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 네. 사실 너무 복잡해. 회장을 막는 거하고 감독 문제를 처리하는 거는 조금 별개로 해야 되지 않나. 완전 별개죠. 해야 될 생각 들고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해답을 찾아 나가는데 이제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자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뭐 수만 가지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문체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강도로 감사 부분을 평가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막 정말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잘못된 행정 절차였다면 정말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아예 원천적으로 무효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뭐 미약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홍 감독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좀 자존심 많이 상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가 현안지리 때도 자기는 사퇴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만약 문체부에서 공적기관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그 정당성을 못 갖고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선임과 그다음에 경질 문제도 정광희가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네. 정광희가 저 감독을 경질해 주십시오라고 그걸 해야 돼. 위에다 올려야 된다고. 자기들 회의해가지고 이 부분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경질을 해 주십시오 하고 회장단에다가 올리는 거야, 집행부에. 그러면 집행부에 봤을 때 이제 경질 절차를 밟고 만약에 맨 마지막 이사의 절차까지 밟아야 되겠지, 승인. 그러면 이제 그 절차는 경질되고 난 다음에 새로 이제 공모가 또 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좀 이제 사임하고 경질하고. 세 번째는 이제 유임인데, 진짜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고, 뭐, 유임을 시켜야 된다면, 홍 감독만 따로 면접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 왜냐면 외국인 감독 두 분은 다 했잖아. 그리고 그 평가하고 점수화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저번에 보면. 그 빈 공간이 홍 감독이 빈 공간이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빈칸을 채우는 게 이제 유인촌 장관의 말씀이야. 그 방법도 그 모성 방법 중에 하나겠지. 옵션 중에 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강희 정강희 위원장이 지금 최영일 부회장이야. 문제 최영일 부회장이 아니 임생 이사하고 같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기 같이 이제 때문에. 선임할 때 같이 업소를 하고 막 했던 그 부분이잖아. KBS 녹취 보니까 뭐 같이 이야기를 했던 상황들이 떠오르더라고. 같이 임생 이사와 같이. 그런 분이 이제 위원장이 있으니까 전제 조건은 이 정강이 뭐 위원장을 바꾸든 위원을 새로 다 개편해가지고 새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건데 그게 또 프로세스가 또 길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뭐 사임, 경질, 위임 이렇게 하는데 어느 거 하나 만족스럽지 않잖아 사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뭐 해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뭐 사회적인 우리 팬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좀 좋은 대안을 좀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기에는 민심이 너무 이반돼 있어. 그렇죠. 지금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회장과 동시에 감독이 이렇게 야유를 받고 하는 게 홍 감독은 뭐냐면 울산을 사퇴할 때 울산 팬들한테 야유를 받았어. 그때 얼마나 자기 심정이 압박했어. 근데 이제 대표팀 첫 경기 하는데 또 야유를 받은 거야.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앞으로 이제 선수들한테 명이 있어야 되잖아. 자기 명령하고 뭐 지시하고 전술적인 부분도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 앞에서 영을 세우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지. 앞으로 과정들이 더 험난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시점이 몰라도 매듭은 좀 짚고 가는 게 맞다. 윤천 장관 말씀대로 홍명보 감독을 위해서라도 한국 축구를 위해서 또 선수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매듭 짓는 게 어떤 방식이 될지 몰라도 나도 지금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그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고 실타래를 좀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지금 10월 10날과 10월 15일날 두 경기가 있잖아요.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라도 지면 자동 경질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분위기상? 예.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첫 경기를 만약에 졌어요. 요르단한테 지난번 진 것처럼. 원정이라서 나도. 예. 지난번 진 것처럼 요르단한테 져버렸어요. 그러면 분위기는 정말
급속도로 경질.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의심도 있어요, 또. 이 클린스만 때문에 학습 효과가 또 생겨버렸어요. 경질과 잦은 사퇴 외에 남은 돈, 어떻게 위약금, 어떻게 지급될 것이냐. 내 입장에서는 만약에 3년이라 그러면은 4년? 뭐 이러면은 20억씩 4년에 80억. 3년이라면 뭐 2년 반 아닌가? 2년 반, 2006까지니까 2006이 2007년 1월까지니까 2년 반 정도 되겠지. 그 남은 기간의 돈에 얼마 정도를 보전받을 수 있는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요. 그치. 그간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걸린 축협이기 때문에 이 홍 감독에 대한 위약금도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할 거란 말이죠. 지금 그까지는 나가지 말고. 거기까지 안 나가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뭐 수습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좀 필요한 건데 첫 번째는 회장이 결단을 내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감독 문제 부분은 조금은 좀 좋은 방안, 대안을 찾아가지고 정답은 없지만 대안 찾아가지고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두 가지 방법이거든. 그 부분은 다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 사실. 다 같이 해외 감독 포함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국내 감독으로 다시 한번 뭐 어떻게 짜볼 것이냐. 사실 섞이는 거, 지난 편에서 형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개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문제부터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지. 쉽지. 그러니까 행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거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잖아.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길로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거든. 이번도 마찬가지. 이제 홍 감독을 유임시킬지 안 그러면 경질시킬지 안 그러면 대체로 그 사임을 권유할지 뭔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어영부원 가지 말고 뭐 서너 가지 갈래 중에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홍 감독 입장을 위해서라도 다시 재선임할 수도 있잖아. 그 부분은. 근데 자기도 지금 너무 굴욕적인 걸 많이 당했잖아. 그렇죠. 근데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마지막 그 굴욕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참고 가야지. 뭐. 그렇죠. 참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 만약에 계속 감독하고 싶다면. 그런데 이 절차적인 하자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스스로 사임하는 거고. 그 부분 사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협회 입장에서 보면 문체부 감사가 공적 기관이 그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가했을 때 야 이거는 뭐 한국 축구에 어떤 공면을 가져올 것 같다 싶으면 경질 수준을 밟아가는 그런 어떤 옵션들이 좀 있겠지. 그 중에서 어떤 걸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10월달 안에는 어떤 결정 나는 거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라는 게 저도 공무원 15년을 해봤지만 체육 분야도 많이 해봤지만 대부분이 법제처럼 홈페이지에 초록창에 법제처라고 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관과 모든 산하단체, 공사, 공무원 물론 다 거기에 법이 나와요. 그 관련 법이. 체육시설법도 나오고요. 공연법도 나와서 왜 축구장에서 저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지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지 법이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암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걸 애초부터 공연은 또는 대형 어떤 문화 공연, 문화 행사는 축구장에서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만약에 법제처에 법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도 거기서 축구만 할 수밖에. 그러니까 근데 이 축구라는 건 축구협회의 어떤 대표팀 감독을 뽑고 뭘 선임하고 전광회를 발동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 법제처 법에 없어요. 자율성이 보장되는 거잖아. 민간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국회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좀 와닿은 게 축구협회가 지금 자정 능력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렇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거라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믿고 이제 맡겨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더 불안한 부분은 좀 있거든. 그렇죠. 그냥 여러 가지 막 꼬이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막 차까지 꼬이본 상태인데 그걸 회장이 못 풀어주고 있으니까 더 답답한 거고
그 부분을 좀 지혜를 모아보자고. 일단 문체부가 났으니까 10월 2일 발표를 보면 네. 나도 그걸 보면서 내 어떤 저 느낌도 있을 거니까 네. 그 이후에 좀 이야기 급박하게 진짜 10월 2일 날 발표하고 10날 경기하고 15일 경기하고 22일 날 정몽규 회장 국감에 출두해서 이 전 기간에 걸쳤던 모든 데이터가 다시 한번 정몽규 회장한테 쏟아질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너무 어리부리하더라. 나는 이번에 그 현안진 보면서 팬들이 국민들이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 엄청 실망했죠. 저런 분한테 어떻게 한국 축구를 지금까지 12년 동안 맡겨왔는가. 네. 내가 봐도 답답해 죽겠는데. 표현력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페이지 찾고 있고 막 그건 미리 다 숙제해요. 와가지고 이 담담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다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리잖아. 네. 그 자리가 네. 질문을 받으면 네. 설득하는 자리인데 더 화딱지 나게 만드니까. 그렇죠. 내가 왜 이랬는지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니까 이거는 능력으로 빵점. 이번 국감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네, 빵점. 지켜봅시다. 네.